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시한이 다 돼가면서 여야 간의 대치는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만든 내란 프레임에 수사기관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공수처와 경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법조인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전국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영장 기한 만료일인데 앞으로 한 8시간 정도 남았네요. 기한이 12시까지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될까? 재집행에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나설 것인가 이제 다 같이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근데 오늘 경찰의 영장 집행 업무만 일임하겠다는 공수처의 발표가 오전에 나왔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사실상 경찰에 일임했던 것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그거는 이제 모든 이런 데 엄중한 시기에는요, 아주 이제 법에 근거해서 오로지 법에 따라서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법에 영장 집행만 이제 경찰에 위임할 수 있는 이런 데 근거 조항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공처는 아주 포괄적으로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 형소법이나 검찰청법 따른다 이런 데 포괄 조항 가지고 이게 무리하게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근데 그 조항도 제가 찾아봤더니 검찰청법 4조 1항의 2호 사법경찰 관리를 지휘하는 거는요, 또 이 공수법에는 준용이 안 된다고 갈로 속에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도 이게 법 검토를 해보니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윤건영 의원도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다시 이게 위임했다가 또 이게 철회했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오락가락. 저는 공처가요, 지금 3년 동안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고, 근데 근본적으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게 분명해요. 이제라도 이 공처는 손 떼고 사건을 그냥 경찰로 이첩하면 됩니다. 서정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오늘 경찰에서 일임을 받은 다음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도 경찰청에 찾아가서 체포영장 집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경찰에서 따로 또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공수처가 입장을 또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때는 공수처 검사도 검찰의 지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지휘는 이제 그 공수처 검사가 하되 그걸 집행하는 건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본인들이 지휘하고,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와 같이 나갔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현장에 같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공수처에서 키를 쥐고 그 현장에는 이제 기동대가 나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이 전문성이 다소 없고 노하우가 없으니 경찰에 일임하겠다. 일임이란 건 그 부분을 잘라서 넘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임, 촉탁 이런 표현을 공수처에서 썼던데 이건 넘긴다는 걸로 이제 문헌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법적 근거 조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수본에서도 그렇다면 이 부분도, 왜냐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도려내듯이 경찰에 주겠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법률적인 쟁점을 남길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전격 수용하기는 어렵다. 사실 사전 논의 과정도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공수처에서도 이런 검토 끝에 사실상의 철회에 이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오후 들어서 이제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공수처 입장이 나왔을 때 대통령 측이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공수처법에 이제 일임하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제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적을 했어요. 자, 밤전에 이제 장 변호사께서 체포영장 집행 주체 이 관련해서는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이제 협의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경찰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이제 공수처가 분명하다는 그 입장을 밝힌 뒤에 이제 공수처가 입장을 바꿨거든요. 자,
그런데 그동안 이제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경찰 지휘 권한이 없다고 이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처럼 이게 완전히 뭐 일임촉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전에 1차 집행할 때 있죠. 요것도 이제 그 경찰 기동대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사 사법 경찰관하고 나눠 봐야 되는데 기동대 있죠. 네. 기동대는 아예 그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동대는 직무가 있습니다. 뭐 대간첩 작전이나 질서 유지. 따라서 이게 그냥 시민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일만 해야지 기동대가 직접 이게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따라가 가지고 이게 집행하면요. 그거는 기동대의 설치 목적이나 법에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 자, 그다음에 그 사법 경찰관 있잖아요. 우리 소위 공조본에 소속된 저는 이분들도 이게 그 지휘권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검찰도요. 지금은 이제 협조 관계로 바뀌었어요. 실제 그 검찰 사무 규칙이나 보면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잖아요. 요즘 이게 경찰한테 협조를 못 받습니다. 요즘은 왜 검찰하고 경찰이 옛날 같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에요. 검찰 영장도 이게 검찰이 집행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 이게 그 공조본이라는 게 임의기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수사하는 경찰이 배가 한 20-30명 갔잖아요. 이 자체도 저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 자체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하나의 논란도 없으려면 그냥 경찰이 수사하고요. 대통령이 안 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 체포영장을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경찰이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을 한번 경유해야 돼요. 검사가 보기에 필요 없다면 반려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합법적인 절차인데 그런 논란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고 공수처가 개입해가지고 계속 논란거리만 만드는지 지금 시간 멀었잖아요. 저는 공천에게 완전 깨끗하게 손 떼는 게 맞아요. 네, 자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경찰이 수사하면서 뭐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수처는 또 수사는 그 오전에도 수사는 계속 할 거다. 자, 일임을 그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의 일임을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조금 전에 그 체포영장 집행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사권이 없다라는 건 일단 법원 단계에서 지금 아니라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공수처든 검찰이든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계속 결정이 나서 검찰이든 지금 공수처든 본인들이 키를 잡고 구속 기소한 이런 내란죄 피의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관할과 관련해서 수사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려면 그럼 특검을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에는 반대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 수사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크게 저항을 하느냐. 아마 지금 인신이 수사기관에 확보가 되면 이 부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리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아마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이런 경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강경한 극우 보수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공수처가 왜 경찰 기동대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공수처법 17조 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관장에 수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근거 규정이 있고요. 기동대와 관련해서도 그냥 기동대가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는 이런 시위와 관련한 질서 유지를 하는 게 맞지만 경찰 기동대의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 임무로 돼 있고요. 부수하는 지원 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조직이니까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지원을 하겠다는 이 부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이렇게 극렬히 저항하는 피의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전직 대통령들의 수사 과정 그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걸 버티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선택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오답지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찰이 밝힌 입장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2차 집행 때 체포영장 집행을 두 번째로 할 때는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던 것을 철회를 했으니까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뭐 오늘 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이게 그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장을 한다면 한다는 거겠죠. 또 이게 문제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 상당히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리하게 그 체포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 경호처는 또 이 경호처 법에 따라 그다음에 형사소송 법에 따라 군사 시설이니까 수색 영장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서로 물리적으로 체포가 그럼 경호처 직원들이 순수히 체포에 응할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극한 대결로 국가기관끼리 가서는 안 돼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명분이 뭡니까?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법에 그냥 내란 이래 있으면요. 누가 시비를 겁니까? 원래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죠. 근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요. 법에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죠. 나머지는 소추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법 만들 때 대통령이 대상이니까 내란하고 외환을 넣자고 저도 공청회 가봤어요. 주장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공처가 뭐냐면 이게 취지에 안 맞다. 우리는 이게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부패 이런 기관이고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내란 외환까지 우리가 수사하느냐 이래가 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있다면 설립 취지에도 안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사권이 있다면 직권남용만 해놨고 직권남용을 수사한 것도 아니에요. 관련 사건이라는 건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뭐 노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수사도 안 되고 직권남용 수사를 못해요. 대통령을. 소추특권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직권남용이 있으니까 우리 내란 수사한다. 이러니까 이게 대통령 측에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저는 경찰한테 집행만 넘기지 말고 아예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라니까요. 수사와 집행을 이게 모든 걸 경찰한테 넘기면 아무런 대통령실에도 명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죠? 다 실제 경찰이 수사도 하고 집행도 하는데 왜 수사권을 공처가 들고 있죠? 저는 이게 검경 갈등 때문에 봐요.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영장을 바로 청구를 못 하거든요. 검찰을 한번 거쳐서 청구하잖아.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반려할 수도 있고 지금 검경이 서로 수사하다 보니까 그거 피하려고 무리하게 공처를 끼워서 자꾸 공처 통해서 영장을 우회적으로 하려니까 이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뭐 어찌됐든 지금 와서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도를 중단한 것은 경호처가 막았기 때문이었죠. 어떤 형태로든 두 기관이 대통령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려고 한다면 그때 역시 경호처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요. 시한인 오늘 하루 전에, 그러니까 어제였죠. 앞서 밝혔던 경호처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더 이상 대통령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 주십시오. 네,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2차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한이 사실 오늘까지죠. 이런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건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에요. 어떤 피의자라도 수사권 따지고 관할권 따지면서 법원에서 이미 다 있다라고 사실상 종결진 그 쟁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나 못 나간다.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거 전국의 범죄자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 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경호처장은 본인이 사법 책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본인만 집니까? 본인의 지시, 이런 불법 지시를 이행한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용병, 사병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법리가 충돌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영역입니다. 경호처법에는 정확하게 대통령의 경호 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그 위해에 대해서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조인 단 한 명도 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법이라면 내가 책임 감내하겠다? 아니요. 다른 경호처 공무원분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책임지게 되면요. 법적으로 단순히 단죄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라는 게 수사기관의 지침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본인은 직에서 내려와야 되고 공무원 연금이 다 박탈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지금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 경호처 직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분을 수행하는 데 지키는 경호의 범위가 아닙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불법행위이자 범법행위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파를 떠나서 사병이라는 모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분 어떤 분입니까? 새누리당 당적으로 2번인가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정파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호처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 판단을 하는데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옛날에 2008년도에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수석 최고죠? 똑같은 게 그때 영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인영장이 지금 체포영장과 똑같거든요. 그 구인영장을 이게 당원들 동원해서 결사적으로 이게 막았고요. 그래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전환한 그때 검사 특수이부장이요. 윤갑근입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당에 우리 그 공부하는, 그러니까 제 말은 김민석 최고도 그때 구인영장 집행을 이게 당원들 동원해서 강력하게 막아서 반납해서 영장을요. 이런 예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인재 의원부터 여러 의원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김용 사건에 민주당 그것도 연구원 압수수색한다고 다 당원들이 막았었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추가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 건이랑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그럼 그거는 잘했다는 겁니까? 김민석 의원이 지금 그런 취지신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영장을 무효화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통용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광경을 엊그저께 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훼손시켜놓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이 관련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즉시 직위에서 해제하라는 것인데요. 잠시 민주당 입장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계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은 내용 중에 발포 명령을 했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좀 강하게 또 부인하기도 했는데, 자, 서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이 문제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 조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그런데요, 일단 이제 그 경호처는 누구 지휘를 따르느냐? 저는 권한대행의 지휘를 따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지휘를 따르는 게 맞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를 따르는 게 경호처가 맞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탄핵 의결로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직무 정지 중에도 경호는 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경호는. 그러면 대통령이 또 언제 복귀할지 모르잖아요. 탄핵에서 이겨가지고. 예. 따라서 그 권한대행이 저는 경호처까지 지휘 감독할 이런 건 없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이게 경호처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호처가 경호해야 될 사람에게 대통령 경호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제가 볼 때는 그 영장이 공천에게 저는 수사권이 없다 보기 때문에 영장이 불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경호처가 그 해석을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런 게 문제가 없다. 경호처장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왜 그게 경호처 본연의 임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막 자꾸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보고 경호처를 지휘해가지고 협조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따를 수가 없는 게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지휘권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저 오늘 조국혁신당에서는 네. 경호처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내겠다 이런 입장까지 냈던데, 이제 민주당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네. 이제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걸 교통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관련한 그 법률을 살펴보면요,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그 친인척으로 제한돼 있어요. 이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현재 시점에 나를 경호해라 말아 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대행하는 사람이 그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불법 영장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걸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판단이 나왔죠. 왜냐하면 절차에도 없는 이의 신청이란 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투는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이미 체포당한 이후에 이거는 부적절한 체포였습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을 헤아려서 저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절차에서 다투는 거예요. 없는 절차까지 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죠. 이거는 공수처의 관할도 있고 수사권도 있고 더더군다나 영장 발부 그리고 사유를 기재한 부분 다 정당하다고 다른 재판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는 뭘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게 그게 범죄인 거죠. 조국 혁신당에서 아마 경호처를 없애자는 거는 경호 업무를 하는 기관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처가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은 대한민국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그런 착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조상. 그래서 경찰에 배치를 하든 이런 구조 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지금 경호처가 그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 공방으로 좀 가져가 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그 공수처의 영장 집행 관련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단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 영장 집행 중단해야 된다. 좀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민주당이 이제 내란 프레임을 좀 과하게 좀 씌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를 또 다시 꺼냈거든요. 네. 결국은 이렇게 지금 과하게 좀 수사기관들을 좀 이렇게 압박해서 수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일련의 움직임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물귀신 작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아니면은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여건이 없습니까? 지금 정정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할 거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국민의 편에 서는 그 두 가지 선택지만 국민의힘 앞에는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미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 잘못됐다. 내란죄 이게 어떻게 프레임입니까? 이거는 이미 전 국민이 목도를 했고 영상이 남아있고 군이 무장한 채 국회로 중앙선관위로 들어갔고 관련했던 지휘관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기소하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온 국민이 보셨습니다. 야구방망이에 복면에 안대에 송곳에 케이블 타이까지 이게 실체가 없습니까? 이게 프레임입니까? 이게 정치 공세인가요? 국민의힘도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국민 편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마침표를 정확히 찍어야 그나마 이반대 민심을 보수 진영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XX 굉장히 폄훼했어요. 보수 가치를 현재 담지해내고 있지도 못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 상권 분립에 대한 옹호, 이런 민주주의 질서, 보수의 가치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보수 가치를 지금 누가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보수 진영이, 보수 정당이 이 부분을 엄호하고 방어하고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한다?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관저에 유폐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실제 뭐 도주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전부 다 기소가 이미 다 됐잖아요. 관련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더 인멸할 것도 없는데 굳이 현직 대통령이 또 이게 탄핵에서 이겨서 복귀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는 저는 48시간 망신주기라 보거든요. 48시간 가도요. 체포허가 가도 이게 묵비권 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고 그럼 이게 바로 또 구속영장이 안 되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야말로 이게 그냥 망신주기 아닙니까? 좀 헌재 탄핵도 이게 보고 현직 대통령이 복귀하는데 그럼 이게 체포해서 서울구치소에 가다 나면 이게 외신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죠? 지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할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을 해서 체포를 해라는 거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란 프레임인데 아니
보통 민주당이나 보면요. 내란이 명백하대 할 것도 없대. 뭐 다 눈으로 봤지 않냐고. 내란죄가 명백하대. 내란 우두머리다. 심지어 더 수괴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내란인데 왜 헌재에서 형법상의 내란죄는 철회하겠습니다. 왜 그러죠? 금방 내란죄가 입증되고 다 내란이 분명하면 근데 형법상 내란죄독이 금방 심리 신속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철회하려고 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에 내란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다고 말장난을 이성윤 의원이 하던데 이 말은요. 형법상의 살인죄는 철회하는데 헌법상의 살인 행위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내란죄나 내란 행위 똑같은 말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그러면 이게 왜 처리하는지 그것도 설명해야 된다 봐요. 예, 앞서 이제 나왔던 화면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역공을 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차였는데 지금 화면에 표시된 2월 15일이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재판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 달에. 자, 항소심 3개월 규정에 따른 날짜라고 봐야 될지. 자, 이거 서정훈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뭐 대통령 만들기 위한 속도전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렇게 역공하는 데 대해서 장 변호사님께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정식으로 3개월은요. 11월 15일 날 선고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송부되는데 한 20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월 6일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2번 송달 안 받고 집행관 송달한 게 아마 16일쯤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6일부터 계산해야 돼요. 12월 6일부터 기록이 넘어온 거. 그러면 이제 1월 6일, 2월 6일, 제가 볼 때 3월 6일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 좀 더 땡기려고 2월 15일 한 거고요. 은밀하게 그 3월 6일까지가 3개월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1월 23일 바로 변론기일이 잡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변론은요.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미리 한 달쯤 미리 잡았죠. 일괄 지정할 때는 변호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견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왜 23일만 잡혀있죠? 23,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뭐 며칠 2월 1일, 1일 다 잡아서 이때 끝냅니다. 이렇게 일괄 저는 지정을 해야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느냐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저는 일괄 지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2월 달 중에는 끝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건가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일괄 지정하냐면요. 헌재 절차와 형사 소송 절차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 결정 내에 이런 설시가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심리 결정이 필요한 때,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여기에 적합한 피해 청구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시에 맞춰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무산됐을 때 우리 환율이 떴습니다.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죠. 주가는 출렁이고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요. 이게 굉장히 조속히 마무리가 법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숙제를 헌재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결정 내도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맞은 사람의 이런 임무 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는 게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통상의 이런 집중 심리를 하는 사건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빨리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도 율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느 법조인도 1심 선고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그게 항소심의 시작일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요. 아마 알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1심 이 항소심과 관련한 첫 기일부터 3개월을 하죠. 그럼 1월 23일이 기산점이 되는 게 맞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3개월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처럼 법에는 돼 있습니다만 많은 재판부가 이 규정을 못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증거를 현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또 형사 절차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 대비를 하면서 마치 사법부가 굉장히 편파적인 진행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호도하는 건 전 진짜 문제가 있고 더더군다나 사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보수정당에서 논리를 펴는 거에는 대단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반박을 좀 하면
권성동 의원이 뭐 12월 15일 이거는 좀 강조한 것 같고요. 저는 12월 6일로 봐요. 왜? 기록이 접수 통지되고 3개월이지 1월 23일 첫 길부터 3개월 이거는 안 맞다.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을 제가 말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심판은요. 180일인데 이거는 훈시 규정이에요. 안 지키고 이게 180일 넘은 거 많아요. 180일을 최소한 이게 보장되는 기관이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3개월은요.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하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급하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안 급하냐? 저는 그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조기 대선이 되면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이 끝났는데 과연 대선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중요한 문제가 되고 혼란을 야기할 거예요. 따라서 신속하게 끝내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그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뭐 논란도 있었고 오늘 뭐 공수처의 뭐 입장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정치권 공방에 대한 두 분 의견 듣고 있는데요. 저 오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그 대통령 관저 앞에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리를 더 왔던 대통령 그 지지자들의 어떤 집결해 있는 그런 그 장소에 오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0명인데 그 가면 안 되고요. 108명이 다 가야죠. 다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지금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그 관할권이 없는 공처의 그 부당한 체포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호처하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로 나온 메시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강 건너에 불 구경하듯이 오불과는 내하고 관계없다.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압도적인 다수, 제가 뭐 여론조사까지 언급 안 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는 탄핵 반대, 그다음에 내란이 아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된다. 체포가 부당하다. 이게 압도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12명이 나왔고요. 오늘은 한 40여 명이 나왔잖아요. 앞으로는 뭐 몇 명 뭐 탄핵에 찬성했던 이런 분들 저 개인적으로 배신자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에게 빼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전원이 대통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다 넣어야 된다고 봐요.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에서 오늘 관저 앞에 모인 그 여당 의원들도 뭐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이렇게 뭉치면 반격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 편에 서지 않는 정치인은 기회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렇게까지밖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인받지 못하는 선배 정치인들 짠하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단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108명 중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영남권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죠. 아마 거기에 격앙돼 계신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있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국민을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과다대표되는 그 목소리가 크다고 그게 다 국민의 목소리인가요? 아니요. 정확하게 선거는 중도층을 보고 치르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합리적 중도라고 지칭되는 이런 국민들 대부분 양극단을 덜어내고 가운데 유권자층을 보고 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닌가요? 먼저 선두에 나섰다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와 있다. 외교 문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중국 대학교에 점퍼를 입은 게 근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국적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더라도 그게 대다수였나요? 아, 민의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통용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이라면 안타깝지만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치르려고 하십니까? 지금 당원들한테는 이미 선택을 받았으니까 당원 가입을 하셨겠죠. 그런데 중도층 이런 민심이 국민의힘 이런 행보들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가서 대통령을 옹호하겠다고 사법부를 비판하고 영장이 잘못됐다고 알만한 분들이 사실상 거짓 호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저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원천 무효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단지 직무가 정리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이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앞서 서 변호사께서도 이제 뭐 불구속 수사를 뭐 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이 대통령 안전가옥이라든가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국민의힘 일각에서 뭐 제한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걷거든요. 그럼 이 발언,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그 수사 시점하고 이제 그 방식인데요. 저는 일단은 그 탄핵 여부를 기다리는 게 맞다 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이게 뭐 체포나 구속이나 수사 이게 말이 되느냐고. 헌재에서 내란이 아니다. 내란 행위가 안 된다. 예를 들어 계엄의 모든 완벽한 계엄법의 요건이 일부 미흡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내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중대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합니다. 이러면 내란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사할 게 없잖아요. 대통령이 나머지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탄핵 의결을 먼저 기다려서 최고의 재판기관인 헌재가 내란이 된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 시점을 일단 미루란 말이에요. 수사 시점을 미루고, 그다음에 수사 방식도요. 그때 가서 수사하더라도요. 굳이 구속수사를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불구속으로 엄청난 전부 무기징역죄잖아요. 법정형은 예를 들어 대북송금도 법정형은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죠. 대북송금. 그다음에 대장동 배임이나 모든 범죄들이 무기징역까지 되는 범죄인데도 아직 구속 안 되고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대통령 구속수사를 해야 되죠? 아직 명확하지도 않잖아요. 내란인지 아닌지. 따라서 시점은 헌재 이후로 미루고, 그다음에 그 방식은 불구속 수사를 한 게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란죄가 왜 명징하다고 하냐면요. 내란이란 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형법에는 별도 규정을 갖고 있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에 대해서는 설사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는 거죠. 폭동이란 것도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군이 무장하고 가는 것보다 더 큰 폭동이란 게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린아이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 이미 대한민국 질서가 회복됐는데 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거 침입을 해서 남의 집을 다 헤집어 놓고 피해자인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든 복원시켜 놨더니 이런 피의자가 봤더니 다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이거 회복됐으니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법원이 받아들여 줍니까? 이런 궤변 같은 주장을 지금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의 수사 방식으로 받으라고요? 임의 수사 방식으로 이미 했죠. 자발적인 출도를 검찰이 2번, 공수처가 3번 요청했습니다. 문서로. 윤석열 대통령 나왔습니까? 자발적으로? 아니요, 나오지 않았죠. 이리 트집 잡고 저리 트집 잡으면서 이 부분에 불응했습니다. 그냥 사실상 수사기관을 우롱한 걸로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임의 수사 방식으로 하고 불구속 수사하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예의라는 거는요. 대통령이 국민께 먼저 지켰을 때 국민들도 수사기관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예의 지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4글자가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정말 한 글자라도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이런 유동적인 상황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런 경호 업무를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자기를 지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받을 때 이런 모습은 최소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를 허물고 오로지 본인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데 국민들은 아는데 이걸 국민의 힘만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관저 앞 집회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뭐 가짜 논평을 냈다고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집회 상황. 관저 앞에는 이제 저는 수시로 많이 직접 제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제 귀로 들었잖아요.
아마 근데 진짜 저는 헌신적으로 보수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요 엄청난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경찰 추산으로도 제가 알기로 탄핵 찬성 집회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민노총이나 탄핵 찬성 집회도 있었죠. 보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훨씬 많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분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부당한 체포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애국심 하나로 놓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폄하해서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주 평화적으로 합니다. 근데 민노총 집회에서는요 무전기를 뺏어서 경찰을 때려가게 상처 여하에 대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요. 이런 폭력이 있었고 연행이 있었어요. 실제는. 그러나 탄핵 반대는 보수 자유우파 집회는요 상당히 평화적이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요 청소라든지 이렇게 질서 있는 깨끗한 집회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판한 내용은 그 경찰의 민노총 집회 참가들에게 폭행당한 경찰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짜 뉴스로 유통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퍼지는 것도 문제인데 공당의 대변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논평까지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노조는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합의한 개념입니다. 물론 그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저하시고 우려하시는 국민분들 계시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민주노총이라고 했을 때는 건폭이다, 폭력배다, 조폭이다 하면서 마치 규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노총도 지금 탄핵 찬성에 이런 목소리를 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경찰을 공격했다. 경찰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 사실도 아니고 심지어는 확인되지도 않은 부분을 또 받아서 공당이 논평까지 내는 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제대로 정치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직장인 블라인드 커뮤니티에 마치 정말 경찰인 것처럼 해서 혼수 상태에 동료가 빠졌다. 이런 글들이 올라온 흔적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겁니다. 네, 잘못된 정보가 정치권에서 다뤄지는 것은 경계를 해야겠습니다만 집회 참가자들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수괴, 내란 공범 내용으로 가득 찼던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 사기 탄핵을 자백한 셈입니다. 그동안 내란 공포 정치로 일삼아왔던 이재명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국정 혼란, 무정부 상태, 국론 분열, 이재명 재판 무한 연기였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권성동에게 물어보라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란 행위의 형법 위반, 즉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네,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놓고 이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 내란 사기 탄핵을 자백한 셈이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제외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볼 내용 중에 이제 내란죄 성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겠다는 뜻이다. 입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국회에서 표결할 때는 이게 소추안을 보고 표결하잖아요. 이걸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재판 도중에 완전히 본질이 바뀔 정도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월권이라 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란죄를 뺄 권한이 있나요? 왜? 표결할 때는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찬성했죠. 이분들이 볼 때는 형법에 내란죄가 1번으로 쫙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실제요. 내란죄 빼고 나니까 8쪽밖에 안 남아요. 8쪽. 그럼 이게 내란죄를 뺐으면 찬성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이게 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이게 바꾸면 저는 안 된다. 본질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권성동 의원 케이스를 듣는데 그때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때도 형법상의
쟤들이 있다가 뺐잖아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권성동 의원도 그때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요. 주로 뇌물죄나 강요나 직권남용이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못 하잖아요. 재판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죠. 이거는 손준성 검사 건하고 똑같아요. 손준성 검사가 수사 결과를, 재판 결과를 보고 한다고 중단을 시켜놨죠. 그게 헌재법에 있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안 뺄 수가 없었어요. 왜? 대통령은 소추특권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인데 강요나 직권남용 뇌물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뺀 거고, 이번에는 내란죄가 지금 대통령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오히려 손준성 검사처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중단했다가 하는 게 더 맞다. 이게 하나 다르고요. 또 이게 그때는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 9가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모든 게 내란입니다. 내란 아니면 이게 뭐가 탄핵이나 뭐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엄했는데 뭐 절차를 국무회의록 안 만들었다, 또는 이게 뭐 국회 1심 뭐 경찰 동원을 막았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탄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이게 내란 목적으로, 즉 국헌을 물러나거나 국토를 참전하는 이게 폭동 내란이기 때문에 탄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란죄를 왜 빼요? 근데 또 헌법에 내란 행위 남겨놨대. 남겨놨으면 똑같은 건데 심리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목적이나 내란죄 요건을 심리해야 되는데 굳이 뺄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뺀다고 이게 그럼 심리가 빨라집니까? 어차피 내란 행위가 남아있다면서요. 저는 따라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앞서 뭐 이현주 최고위원 얘기대로 그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데, 맞습니다. 일단 이 내란죄 자체가,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헌법소추문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오독하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란 행위가 빠진 적이 없는 겁니다.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에 가고 국회를 유린했던 사실관계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탄핵이 되기 위해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 위반이 있든지 OR 아니면 법률 위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소추안에 넣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형사 절차 준용되니까 이거 형사 기록도 헌재 보여주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거 절차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중단해라, 헌재 심리. 그거에 휘둘리는 게 맞습니까? 관련해서 증인도 싹 다 부르자.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요. 이런 식으로 지연 전략을 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그대로 가져가되 이 부분이 형법상 내란죄 유무를 따지는 건 이거는 죄가 입증되면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잖아요. 형사 절차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요.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형사 절차라는 건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정말 구금할 수도 인신을 구속해서 장기간 잡아둘 수도 있는 그런 절차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법상 내란죄 빼고 이 부분은 이 행위 그대로를 두더라도 헌법 위반에는 해당하니 우리가 이 청구 취지를 좀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똑같은 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장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죄를 처리한 것이 결국은 또 속도전으로 다음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 공세를 또 펴고 있거든요. 이제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 발언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반발할 것이 이제 좀 자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탄핵 소추안을 만들 때 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로까지 나올 줄 몰랐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요. 지금 소추안대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죠. 이 부분을 형사기록 절차 운운하면서 계속 막아설 그런 태비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 끌려가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의결이 필요하다. 권성동 대표 재의결 필요 없다고 과거에 이야기하신 바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왜 드러냈습니까? 90명이 넘는
모든 증인을 그 당시에 헌법재판 과정 중에서 부르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법상으로 강요죄가 되는지 뇌물죄가 됐는지 덜어내고 우리 합시다. 이것만으로 헌법 위반이 있는지를 봅시다. 현직 대통령이 측근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고 했다는 흔적들이 있으니 이 자료만으로 헌법 위반이 충분하다고 우리는 다투겠습니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증인이 20명대로 정리가 되면서 귀결이 됐습니다. 90일 조금 넘는 기간이 걸렸죠. 그런데 어떻게든 끌고 지연하고 이 부분을 막아서려는 이런 프로세스에 법원이 그리고 소추위원들이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저는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국회에 넣으면 탄핵 의결되면 이게 그 가면 어차피 이게 오래 걸리고 뭐 정인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국회 표결할 때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에 이게 표결할 때는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죄를 넣어놨다가 나중에 시간 걸리니까 헌재 빼면 이게 맞냐? 그리고 이게 대리인단이 그 정도 권한까지 있는가? 본질적인 부분을 왜 국회 의결을 그럼 다시 한번 거쳐봐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나 형법상 내란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게 찬성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제 의결을 한번 이렇게 거쳐봐야 된다는 거고 특히 또 하나 있어요. 한동훈 대표를 이게 사살한다. 이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탄핵할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동훈 사살조가 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계보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 야,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사살까지 할래? 나 찬성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살 이야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어떡하죠? 제 말에 국회 의결할 때 따라서 이게 확인 검증 안 된 걸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빼버리는 이런 걸 이게 보통 사기 탄핵이라고 그럽니다. 뭐 계속해서 관련해서 이제 여야 간에도 공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헌법재판소 관련된 상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오늘 진행했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식 변론을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8인 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뭐 중차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윤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있고요.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했을 때 이제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도 해야 되고 또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쟁의 심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해서 내놓은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하는 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자, 일단은 그 내란죄 부분을 그 뺀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먼저 제안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뭐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주진우 위원장이 처음에 그 헌재하고 내통돼 가지고 빼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우리는 그걸 먼저 한 적이 없다 이랬고요. 저는 헌재가요 내란죄 철회 부분 있죠. 이걸 받아주면 안 된다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공장 변경할 때의 한계하고 똑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내란죄인데 이걸 빼버리면 차라리 탄핵 전체를 취하든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두라 이거죠. 변경을 불허하는 게 맞다. 그건 아마 헌재가 나중에 추후에 심리 과정에서 결정할 거예요. 근데 넣고 뺄지를 이제 헌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공소장을 변경하면 이게 판사가 허가합니다. 불허하면 이게 공장 변경과 똑같잖아요. 예. 내용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허해야 된다 말이죠. 헌법재판소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재판부니까. 그러니까 불허도 할 수 있고 인용할 수 있고 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예. 헌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뺀다 해서 빼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거는 뭐 헌재가 결정하면 될 거고요. 제가 볼 때 가장 급한 거는요.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나 없나 이걸 계속 지금 체포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이거 빨리 신속하게 좀 결정해 주고요. 네. 진짜 급한 거는 이게 한덕수 대행의 권한 대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200석이냐 151석이냐 여기에 따라 지금 우리 대통령 권한 대행이 최상목이냐 한덕수냐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런 것부터 결정해 줘야 돼요. 오히려 대통령 탄핵은요.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흘러가잖아요. 저는 이게 권한대행이 심판하는 가처분이 또 있거든요. 이게 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은 탄핵 사유 변경은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부가 네, 판단할 맞습니다. 사안이라는 이런 입장 그 한 가지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앞에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헌재가 지금 해야 될 일들 관련해서 제일 급한 거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은 법률위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오독하면서 국민을 오해하고 하는 거 정말 부적절합니다. 헌재가 이런 취지를 정리하라고 했다란 취지로 본인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헌재에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설사 소추위원들이 그걸 빼든 안 빼든 우리의 판단 영역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형사법에서는요. 불구분리의 원칙이라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절차는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주장인 거죠.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부분을 뺐던 게 문제가 됐다면 이게 위법하다는 결정 선례로 남아 있었겠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헌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었죠. 전 대행. 지금 현 총리의 이 직무가 정지된 부분과 관련한 부분도 저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뭐가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입니까? 아니면 권한대행의 복귀입니까? 지금 권한대행의 복귀를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건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으로서 뭔가 딱 국민의힘에 맞춰맞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그런 아니면 내심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대행이 다시 바뀌는 게 맞는 겁니까? 이를테면요. 국민의힘은 그걸 원하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다시 대행 자리에 오는 게 대한민국의 안정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걸 먼저 하자고 합니까? 정치적인 의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국민 위한 선택지에 그것이 선택 답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전 당연하지만 전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셈법에 빠져서 이런 당리당략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서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제 5차례 그 변론기일 지정을 헌재가 좀 빨리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측과의 어떤 협의 없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더더욱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뭔가 좀 민주당과 좀 교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어떤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요. 이거는요. 어떤 특정 재판관의 퇴임을 기준해가지고 모든 재판을 그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발이 있으면 발에 맞게 신발을 사야죠. 신발을 작은 거 얻었다 해서 그 발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적법하게 심리하다가 4월 18일이 지날 수 있죠. 180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또 2명을 채워주든지 아니면 이게 안 채워주면 6인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심리가 우선이지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거든요. 좀 진보 성향이잖아요. 이분들이 나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4월 18일 전에 무조건 끝내야 돼. 이러면요. 이거는 신속 재판이 아니고 졸속 재판이 됩니다. 왜? 충분한 이게 방어권과 정인신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확정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헌재가 지금 이게 너무 4월 18일 맞추고 있다고 봐요. 네, 장 변호사님 반론 짧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괄 지정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재판부의 재량이고요.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유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협의할 기회를 왜 안 줬습니까? 계속 전자로, 인편으로, 우편으로, 등기로 자료 내라, 답변서 내라,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서가 있으면 이 심의한 관련 자료를 내라. 헌법 82조의 모든 국법상에는 문서로서 돼 있는데 그걸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습적으로 첫 기일날, 준비기일에 이 본인들의 선임계를 내고 항변을 하고 기간을 늘려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재판부를 수기하면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자세입니까? 그러면서 4월 18일에 물론 구겨넣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임기가 끝난 재판관들 공석일 때 그럼 계속 지연하는 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입니까? 대한민국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까? 반박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급박해지면 급박해질수록 관련 소식들, 관련 뉴스들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못다 전해드린 소식들은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